경매 경력 20년 경매 전문가, 꾸준함과 부지런한 경제 유튜버, 쉽고 정확하게 명쾌한에서 홍티와 함께 NPL 직권투자회원 직동 NPL 대부업계 최초 프랜차이즈, 종잣돈을 모아 투자하세요. 홍티 경매로 나눠 먹기, 투자 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투명해요. 노후 대책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아가요. 종잣돈이 부족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마라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티 경매 대부업 궁금하시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무서운 대부업 결코 아니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랍니다. 홍티 경매와 함께 정직하고 안전한 투자 수익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많은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 꼭 확인해 보시고 지금 당장 홍티 경매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자 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투명해요. 노후 대책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아가요. 종잣돈이 부족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마라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재테크의 새마라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네, 안녕하세요. 11월 19일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항상 그렇지만 월요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일주일이 참 금방 가요. 오늘은 썸네일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썸네일을 준비해야 될 때 우리 편집 소녀가 이거 만들지 못하고 그냥 자는 바람에 또 새벽부터 제가 깨워가지고 뭐 해달라 그럴 수도 없고 어차피 또 일어나면 곧 만들어서 이따가는 올려놓으니까 뭐 썸네일은 없는 대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제목은 이제 대부업 스터디, 대부업 스터디인데 앞으로 이제 매주 금요일 날은 뭐 매주보다는 이제 금요일 정도에는 이제 뭐 특별한 게 없는 한은 대부업 관련한 스터디를 좀 하는 게 어떨까. 뭐 대부업이 뭐 홍티 경매 뭐 그게 그거지만은 조금 주제를 좀 구체화 시켜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업 관련해서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 제가 우연하게 이제 블로그나 뭐 기타 영상을 유튜브도 그렇고, 근데 유튜브 내에서는 아직 뭐 대부업 관련한 영상은 뭐 홍티 경매 말고는 없는데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은근히 대부업 관련한 글들이 몇 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재밌게 글을 올렸으니까 유심히 좀 살펴보다가 오늘 대부업 관련해가지고 좀 알려드려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시작 주제를 대부업 관련 스터디로 정해서 이것만은 알고 가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이제 대부업 관련 글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친구가 대부업을 뭐 처음 블라인드 처리를 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대부업자인지. 근데 경기도 내에서 한 건 맞고 뒤에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찾아보니까 금감원 등록, 그러니까 홍티 경매처럼 NPL 채권 매입을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는 없어요. 경기도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일반 대부업인데 지자체 등록. 근데 이제 보통 한 몇십 개가 있어, 한 30개 있어서 제가 압축이 돼서 몇 개로 추려봤는데 또 올해 4월인가 5월 달에 이제 낸지 한 6개월도 안 됐어요. 그래서 찾기는 쉬운데
뭐 명칭은 대략 파악을 했고 이따가 한번 전화해서 대출 되는지 한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시켜서라도 부탁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 친구가 얘기한 게 진짜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얘기한 걸 보니까. 자, 이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은 대부업을 창업을 했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자기가 1,200만 원, 그러니까 12%를 받는 것 같아요. 1억이면은 1,2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세전, 그러니까 세전이 12%니까 이제 세금 내기 전이죠. 세금 내기 전에 12%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10%의 수익은 무난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1억을 투자해서 12%니까는 그래도 홍팅형보다는 3분의 1을 적게 받고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죠. 12% 이자면은 지금도 12% 홍티경매가 12%에 준다고 하면 사실 받아갈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이자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12%가 아니라 한 14%만 돼도 아마 그 해달라고 정말 그 1순위도 올 것 같거든요. 지금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이자를 좀 깎아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1,200만 원이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메리트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쓴 게 이 중에서 1,000만 원이 수익이다. 그래서 뭐 웬만한 월급쟁이 이상의 수입은 보장할 수 있겠다라고 글을 썼으니까 뭐 댓글이 많이 달린 건 아닌데 뭐 그 중에서 뭐 대단합니다. 뭐 그러면서 대부업 강의를 제가 준비하고 있대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한다니까 또 관심이 가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죠. 자, 중요한 거는 이분도 혹시라도 느낌상은 제 영상을 본 것 같아요. 홍태경부 영상을 보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느낌상은 제 느낌으로 촉이 오는데 제 영상을 봤다라는 거에 저는 한 표를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지금 이걸 보신다고 하면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간과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대부업을 창업을 하려면 그 첫째는 사무실을 얻어야 됩니다. 사무실이 없이 오피스텔이나 집에서는 절대 대부업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서 근린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누구 아는 지인분 뭐 사무실에 전대차를 쓰거나 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대부업체 사무실로다가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근린시설, 일반 상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전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대부업 관련한 세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아직까지 세금 신고를 안 하고 아직 세금 납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의 세금 나가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일단 이자소득세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어쨌든 법인이면은 뭐 법인에서 돈을 안 빼면은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빠지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세요. 22%가 넘어가니까. 이자소득세.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물건을 받아오는데 과연 어떻게 물건을 받아오는지 어떤 물건인지의 내용이 없어. 그냥 대출이 나갔대. 수익을 났대. 수익을 봤대. 그러면서 대부업 강의를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 뭐 자기가 이것저것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요 핵심적인 내용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과연 뭘 준비해서 뭘 알려줄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강의를 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 좀 이분이 요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대부업 관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영상을 보고 한번 창업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가 필수 조건이에요. 요거 세 가지를 어떻게 만들지 먼저 방법을 찾고 강구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블로그 주인 왈 1,200만 원에서 10% 수익을 낸다고 하면 자 그러면은 이게 저는 뭐 한 개 대출이라면 가능하다. 왜? 1,200, 1억 대출 나가서 그 사람한테 법인 통장으로 대부업체 통장으로 돈을 받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그냥 현금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안 하면 되니까 뭐 누락이지만 뭐 탈세지만은 어찌됐든 뭐 알 수 없으니까 통장으로 안 들어온 거 현금 받은 거 어찌 알겠어요.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세금을 조금 탈세하면 충분히 뭐 10% 수익 이상을 낼 수 있겠죠. 그러나 법인 통장으로 대부업체 통장으로 돈이 찍혔다고 하면 그 찍힌 돈을 갖고 함부로 쓸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 돈의 출처를 밝혀야 되고 세금을 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세전 10%라는 기준이 도대체가 뭘로 나온 건지 저는 그게 의문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나라면 가능하지만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는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실 운영비는 뭐 가장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게 공유 오피스겠죠. 공동으로 쓰는 사무실인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무실을 어떻게 얻었다라는 얘기는 없고 대부업을 내서 돈을 벌고 있다. 유튜브도 그런 거 많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뭔가 했다는 얘기는 쏙 빠지고 돈 벌었습니다. 그 벌었다고 해서 자기가 계약서를 공개해요. 통장 내용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그 매도 매수 계약서가 있다고 계약서 공개하는데 주소 빠져. 다 빠져. 금액만 있어. 25억.
그리고 자기 이름 밑에 있는데 그 계약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죠. 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니까 알 길이 없어요. 또 이거 경매 물건을 받아서 여기서 무슨 뭐 NPL을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대변제해서 뭐 돈을 벌었다. 그 경매 물건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사건 번호도 빠져, 위치도 빠져. 아무것도 알 길이 없으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었대. 예.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제가 홍티경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인증을 다 하잖아요. 보여드리고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안 되는 걸 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실제로 수익 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야지 진정하게 홍티경매라고 또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뻥치고 나만 하는데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끌어모은다면 오래 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나중에 제가 더 커지면 하나하나 나열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시간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인 사무실 전대차로 쓸 수 있거나 어찌됐든 이렇게 사무실을 구할 수 있는 그 필요 경비 또 어떻게 구할 건지 어디 지자체는 이게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다 틀려요 또 이게. 그래서 지자체 등록하는 대부업체 그 기준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게 딱 일률적으로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빠졌다. 일단 사무실 운영비 들어가는 거를 간과했다. 두 번째 이자 소득세. 대부업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또 대표이사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제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대부 통장, 홍티경매 통장으로 들어오는 걸 제가 임의로 막 뺐었다가는 그게 배임하고 횡령이 걸려요. 저도. 왜 법인의 제가 대표긴 하지만 마음대로 뺐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신고하고 막 그냥 뺐으면은 제가 빌려간 거기 때문에 이자를 또 내야 돼. 그런 내역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티경매는 이제 좀 말하자면 좀 커졌기 때문에 이제 돈 관리를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죠. 그리고 입금된 이자에 대한 세금이 27.5% 아니면은 뭐 돈을 빼지 않고 그냥 법인 통장에 그냥 쌓아둔다고 하면 수익이 낮잖아요. 그럼 세금 내야지. 법인세 한 22% 넘게 내야죠. 그거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냥 세전 수익이 된다. 아직 안 해본 거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이걸 보고 있으면은 좀 똑바로 알고 그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상담 신청을 하시고 저한테 와서 좀 배우세요. 돈을 주고 배워야지 그거를 거저 얻으려고 하면 안 되지. 자, 세 번째. 대출 물건을 받았는데 받게 되면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 물건을 내가 광고해서 내가 광고비를 내서 내가 고객을 찾아오면은 돈이 안 들겠지만 무슨 수로 찾아? 아파트에 가서 피켓 들고 서 있을 거예요? 다 대출 받을 사람 오세요. 그래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보통은 대출 물건 중개사들한테 물건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수수료가 적게는 1%, 대출 금액에 많게 2%까지 받아요. 1억이 대출 나가면 수수료가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이 나간다고요. 저한테도 대출 중개사들한테 연락이 와요. 이 물건 괜찮은데 대출 어떻게 홍티경매에서 나가실래요? 수수료 1.5에서 2% 달라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물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수료를 주고 나가기 때문에 전체 18%의 이자를 받을 때 1에서 2%는 수수료로 나가니까 실질 수익률은 17에서 16으로 줄어들겠죠.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아니면은 내가 자비를 들여서 네이버라든가 기타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지. 근데 그것도 그냥 되나요?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광고 비용도 다 홍티경매나 뭐 대부업체나 수익 나는 번 돈에서 광고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으니까 돈이 들죠. 그런 돈이 들어가는 거는 또 간과했다, 뺐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블로그 주인이 자기는 1,000만 원부터 작게는 1,000만 원짜리 대출도 있고요. 근데 1,000만 원짜리 담보 대출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억 5천까지 있다. 근데 제가 읽어볼 때 이게 가짜라고 느끼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질권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받았다고 하는 내용도 없고 그냥 이렇게 뭐 1,000만 원부터 2억 5천까지 하고 있대. 그래서 저는 뭐 대출 투자 그리고 질권 대출까지 받아갖고 진행을 하고 뭐 NPL까지도 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대법에 대해서 모르는 문외한인 거죠. 지자체에다 대법을 내면은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에는 NPL, 뭐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다는 명목을 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쓰면 되니까. 요 업태에다 쓸 수 있고 뭐 사업 내용을 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기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 일단 그 지자체 등록한 대부업체는 NPL 채권을 사올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서 블로그에 올린 거니까 이분은 정정을 좀 해야 되고, 제가 혹시 저를 보고 제 영상을 봤다면 블로그를 수정했거나 삭제했겠지. 예, 제가 유심히 보려고 해요. 재밌는 친구여가지고 제가 그래서 뭐 유심히 봤어요. 근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나 다른 기타 블로그나 이런 거를 볼 때 참 재밌는 거는 수익을 봤다고 하는데 그 주소라든가 계약서라든가 뭐 통장 내역이나 어떤 대부업체 명칭, 뭐 상호 이런 것들은 전부 블라인드 처리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싹 가려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고서 올리거나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수 있지만, 글쎄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과연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있을까 모르겠네. 그런데도 뭐 되는 거는 되는데 되나 봐요. 또 제가 모르는 무슨 비법이 있는가 본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보시고, 주변에서 혹시 그 지금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조금 실수하신 분들이 있어. 어디 이상한데 또 잘못된 데 투자하셔가지고 돈이 물린, 그리고 이상한 업체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못 찾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재작년부터 김 변호사가 꼭 1년에 한두 건씩 소송을 해요. 받아들인 것도 있고 지금 진행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결정하실 때 홍티경매 저야 뭐 제가 제 입에서 뭐 홍티경매를 검증해 보시라고, 검증 다 했으니까 볼 건 없겠지만, 혹시 다른 걸 할 때는 미리 저한테 미안해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수익이 더 좋은데 좋은 투자처 간다고 하신다면 제가 말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게 어떤 데인지를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또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김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한 다음에 또 제가 또 확인해 보고 알려드릴 테니까, 선뜻 뭐 수익이 난다 그래서 거기에 돈 투자하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시고 알려주셔서, 저 좋은 데라면 제가 당연히 가시라고 하지, 좋은 데가 있다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나쁘게 얘기하고 가지 말라고 얘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봐드리겠다. 자, 제가 이제 대부업 뭐 마감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연락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한 7분 정도가 이제 대기자가 있어요. 내달 자기 하겠다. 그래서 비면 연락을 달라. 사실 그냥 제가 7명 받으면 돼요. 600만 원씩 낸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600만 원 7명이 들어오면은 4,200이 한 번에 생기는 거잖아요. 어차피 10개를 가나 17개 가나 뭐 사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감을 하는 이유는 뭐냐? 10개 약속을 해서 10개로 가는 거고요. 물론 깍두기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10개를 가지만 그 10개를 약속해서 10개를 가는 거고, 그 돈 4, 5천만 원 더 벌려고 큰 돈이죠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늘려가지고 하는 짓은 안 한다는 거지. 그걸 더 벌어서 좋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차이도 없겠지만 일단 약속을 한 거고 10개를 먼저 만들어 놓고, 10개가 제대로 굴러가는 걸 보고서 제대로 굴러갈 때 그 다음에 제가 오픈하고서 자 함께 하세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제대로 굴리지 않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뭐 신청이 많다고 덥석덥석 받아가고 시작하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 4, 5천만 원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업 창업 시 가장 먼저 해야 될 결론, 대박의 꿈은 내려놓고 대박이 없어요. 이것도 준비하고 노력할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돈만 쫓아가다 보면은 개털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돈만 바라보지 말고 뭐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대부업 내고서 첫 대출 나가고 나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정된 기반 위에 모든 걸 시작해야지 지속되고 무너지지 않는 거지. 급하게 골조 올린 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그르치게 될 수 있는 게 나오니까, 하여튼 뭐든지 안정된 기반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맞다. 좀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뭐든지 밑바탕 주춧돌을 놓을 수 있게 그 터전을 잘 만들어 다져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라는 말씀으로 1부를 마치고 2부로 가겠습니다.